영인의 접시사 3호로 20번째 페이지. 이분이야말로 잡다한 지식 사전 그 자체가 아닐까요? 인간 잡지사 최고민수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역사학자 최고민수입니다. 예전에는 역사학자인가 뭐 음식 스토리텔러인가 뭐 이런 거 많았었는데 네. 역사학자로 밀고 계십니다. 이게 예. 강조를 네. 짧고 굵게 하는 게 이번 편은 좋을 것 같아서. 임팩트가 있다. 네네. 예, 알겠습니다. 그 지난주 마무리 때 들어보니까 네네. 뭐 소세지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그게 또 라디오에만 나가는 건데 라디오도 가끔 들어보세요. 클로징 때 재밌는 게 네, 많습니다. 강아지 핫도그 이야기인데, 핫도그 얘기. 핫도그. 예. 네, 웩도독이라고 아시나요? 웩더도그 웩도독. 모르겠는데요. 웩도독. 음식 이름인가요? 네, 꼬리 그 강아지 꼬리가 네. 몸통을 이렇게 네. 잡는다. 뭐 그런 뜻인데요. 아, 네. 관용어구나. 네, 그래서 웩도독이라고. 네. 웩도독. 웩더독. 네, 발음도 네. 어렵네. 네. 그래서 보통 이제 아주 사소한 건데 네. 이게 사소한 게 큰 거를 이렇게 이제 잡아버리는 거죠. 이슈를. 예. 배보다 배꼽이 큰 느낌? 예, 그래서 주식 시장에서 이제 선물 옵션 마감일에 네. 이 선물 옵션의 마감일의 주가 변동이 네. 전체 주식 시장을 이렇게 흔들어 버리는 뭐 그런 것들을 꼬리가 몸통을 이제 좌지우지한다. 주식에서 많이 쓰는 용어예요. 예, 그래서 웩도독이라고. 예, 그래서 웩더독. 웩도독. 예, 그래서 꼬리가 이게 몸통을. 그래서 예. 선물 옵션 마감일에 예, 주식 예. 시장이 선물 옵션 때문에 원치 않는 방향으로 가는 그런 경우들도 있거든요. 이제는 뭐 주식 전문가에서 벗어나서 역사학자로 밀겠다고 하시고 바로 주식 정보 하나 알려주시네요. 아, 그래요? 예. 네, 역시 우리- 주식 전문가가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예, 우리 끝나고 뭐 종목 분석 좀 할까요? 너무 좋죠. 아, 예. 예, 너무 좋죠. 예. 그렇습니다. 오늘은 최고민수님과 진짜 경제 얘기 제대로 나눠볼까 하는데 버블의 역사 이야기를 우리가 마무리해야 됩니다. 저희가 한 달 전쯤에 최고민수님을 미처 제대로 알지 못했을 때 이제 뭐 네덜란드 근대사와 세계 3대 버블을 그때 두 편에 다 담으려는 네. 정말 택도 없는 생각을 저희가 했다가 네. 처참히 실패하고 네. 버블 두 개를 못 다뤘었죠 그때. 이번 예. 정기 인사 때 PD님 바뀝니까? 왜요? 그거를 예측을 그 못했기 실책을 물어서 아, 예. 심할서 3장. 우리끼리만 심각한 문제이기 아, 때문에 예. 예, 그러진 않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남은 버블 두 개 오늘 알아보겠습니다. 네. 네덜란드 튤립 버블은 우리가 했고 이제 두 번째 버블은 프랑스의 미시시피 버블. 저는 네. 조금 이제 생소한데 프랑스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네, 프랑스 우리 루이 14세에서 16세. 루이 14세하고 15세하고 너무 오래 살았습니다. 아. 네, 그래서 왕 그 기간도 너무 길고. 네. 그러다 보니 이제 그 손자의 손자의 손자인 루이 16세가 이제 결국 형장의 이슬로 가게 됐는데요. 이 루이 14세부터 절대 왕정, 네. 왕권 신수설. 이 결정적으로 영국과 프랑스의 가장 큰 차이점은 네. 영국은 일찍 왕의 권위를 많이 떨어뜨려 놨고요. 네. 왕의 손발을 묶어 놨습니다. 어. 손발을 묶는 가장 좋은 방법은 돈을 못 쓰게 하는. 그러니까 사치도 못하게 전쟁도 못하게. 전쟁이나 돈을 쓰려거든 의회의 승인을 받아라. 그래서 의회 정치가 훨씬 강했거든요. 근데 프랑스는 달랐습니다. 삼부에 명사회가 있지만 예. 허울뿐이고 그렇죠. 우리 필리프 4세가 만들었던 맞습니다. 그 삼부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네. 심지어 삼부회를 열지도 않았어요. 아, 그래요? 예, 그 정도로 왕이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다 보니까 쓰다 보니까 결국 돈이 없는 겁니다. 새는 거죠. 예, 네. 돈이 없고 아. 루이 14세 때는 그럭저럭 아주 행복하게 잘 살았어요. 네. 근데 이제 루이 15세부터 이제 힘들어지는 거죠. 네. 그래서 전쟁을 루이 14세 달고 삽니다. 네. 짐이 곧 국가다. 국가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든지 하겠다. 심심하면 귀족들을 불러서요. 베르사유 궁전에서 춤도 추고 놀다가 심심하면 전쟁도 하고 네. 우리 프랑스의 국력을 보여주자. 뭐 이러면서 대규모 전쟁, 셀 수 없는 전쟁 중에 대규모 전쟁만 4차례를 치르고 네. 뭐 절대 권력을 하면서 이 흥청망청 흥청망청. 예. 이렇게 그 절대 권력을 유지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대륙에서 네. 전쟁이 잦아서 그런 거예요. 영국은 이렇게 바다 건너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전쟁을 치를 기회가 적었고요. 네네. 이 대륙의 중심지 프랑스를 지나서 어찌됐든 독일도 가야 되고 스페인도 가야 되고 그 중간 지역에 있다 보니까 네. 전쟁이 끊임없이 그리고 프랑스 땅은 굉장히 이 농지가 풍요로웠거든요. 네. 언제든지 이 프랑스 땅을 노리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네네. 전쟁이 상시 일어났고 비상 상비군- 상황이니까. 늘 국왕이
드라이브를 걸어야죠. 네, 군인들 예. 상비군을 유지하다 보니까 절대 권력이 결국 왕에게 그렇구나. 쏠리고 이 절대 권력을 예산이나 어떤 돈을 막지 못하다 보니까 네네. 흥청망청 루이 14세 때부터 너무 많은 돈을 쓰게 된 거죠. 네. 그 돈을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사치였고 그 사치의 정점에는 바로 베르사유 궁전이 사치의 있는 거죠. 정점이 네. 베르사유 궁전이다. 근데 이 베르사유 궁전이 사실은 루이 14세의 질투 때문에 만들어졌다. 이거는 무슨 얘기입니까? 원래 베르사유 궁전이 있었어요. 그래요? 루이 14세 이전에 예. 별장으로 쓰고 있었어요. 파리에서 가깝거든요. 근교에 있거든요. 그래서 네. 여름에 이제 서늘하게 이렇게 쉬거나 아니면 휴식을 취하던 곳이었는데 여기를 이제 루이 14세가 그 누구의 궁전을 본 다음에 열받아 가지고 네. 이렇게 짓습니다. 누구냐면 네. 니콜라 푸케라는 분인데요. 그 당시에 재정 장관이었어요. 재무장관이었는데 네. 어느 날 이 자기 이 궁에 네. 루이 14세를 초대했어요. 초청을 해서 예. 연회를 엽니다. 그래서 이제 보르비 콩트라고요. 보르비 콩트. 네, 보르비 콩트라는 자기 궁전에 왕을 모셨는데 이 루이 14세 사는 곳보다 더 크고 화려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네. 이 자식이 도대체 어떻게 돈을 마련했길래 나보다 더 좋은 궁전에 살지? 라고 이제 의심을 하면서 재무장관한테 쌤나서 화가 났습니다. 예. 감히 절대 국왕 나보다 궁전이 더 커? 얘 뭔가 문제 있어. 3주 뒤 연애 3주 뒤에 네네. 이 공금횡령으로 네. 공금횡령을 안 하던 사람이 없었을 텐데 공금횡령으로 체포하고 재무장관을 국외로 추방하겠다 이렇게 결론을 냈는데 야. 루이 14세 분이 안 풀립니다. 추방은 무슨 추방? 가둬. 감방에 진짜요? 가둬. 야. 이렇게 하면서 감방에 가둡니다. 많이 배아팠나 보다. 네, 이때 이제 우스갯소리로 푸케를 체포한 이가 달타냥입니다. 우리 만화에서 많이 나오는 삼총사 인물 중에 하나인데요. 네. 이 달타냥이 직접 이 푸케를 잡아왔다. 뭐 이런 설이 있고요. 그래요? 결국 그 국외 추방에서 밖에 나가서 이 잘 먹고 잘 살 텐데 네. 루이 14세 밖에 내보내지 않고 15년 동안 옥살이를 시킵니다. 그래서 그냥 초대 한번 하고 대접 한번 했다가 인생 망했네요. 네, 그래서 이제 옥살이 끝에 결국 숨졌고요. 죽은 다음에는 이제 많이 권위를 또 살려줍니다. 그래서 자식들이나 뭐 부인들에게는 나중에 선정을 베풀었는데 어찌됐든 푸케는 그런 욕망 때문에 죽고 말고요. 이 보르비 콩트보다 내가 더 화려하게 성을 쌓겠다. 그래서 누군가를 부릅니다. 누구냐? 보르비 콩트를 만들었던 그 설계자와 제작자를 불러서 야 베르사유 궁을 보르비 콩트보다 더 멋있게 줘. 더 멋있게. 더 멋있게. 그래서 베르사유 궁전이 결국 갖추게 되고요. 이 베르사유 궁전 역사적으로 굉장히 슬픔을 함께 했었죠. 독일 제국. 독일 제국이 자기 나라에서 독일 제국 선포를 해도 되는데 이 베르사유 궁전에 와서 독일 제국 선포를 하게 되고요. 나중에 이제 전쟁, 우리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프랑스가 안가품을 해줍니다. 독일 애들을 불러가지고 여기서 이제 전쟁 이겼다라는 그런 것도 하고. 그래서 맞습니다. 베르사유 궁전이 여러모로 그 후에 대해 의미가 있었고요. 저도 이제 베르사유 궁전 한번 가보셨나요? 한번 가봤는데요. 베르사유 궁전을 겨울에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왜 가면 안 됩니까? 겨울에 가면 눈만 있습니다. 눈 덮인 베르사유 궁전을 보고 멋있겠네. 별거 없네 이러고 오시는 그래요? 분들도 많고요. 심지어 제 친구 중에는 그랜드 캐년을 겨울에 갔어요. 왜요? 겨울 그랜드 캐년 뭐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멋있을 줄 알고. 그래서 그랜드 캐년을 겨울에 가면 눈밖에 안 보인다. 어디가 계곡이고 어디가 뭔지 몰라서. 그래서 유럽이나 뭐 이런 곳들은 정원을 구경할 때는 꼭 여름에 가셔라. 또 설경도 멋있을 것 같은데. 멋있는데 보이는 게 없구나. 어디가 뭐고 어디가 뭔지를 그냥 다 눈밭이기 때문에 형태는 보여야죠. 그거 볼 거면 차라리 한국의 한강변을 걷는 게 더 낫다. 팁 감사합니다. 베르사유 궁전 이후에 루이 14세 사치가 더 극심해진 모양이네요. 그렇죠. 이제 궁전을 만들어 놨으니까 뭐 합니까? 이 파티. 궁전에서 파티를 해야 되는데 파티를 하려면 이제 음식 이런 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루이 14세 프랑스 요리학교를 세웁니다. 그래서 요리학교를 세워서 나에게 최대한 맛있는 요리들을 만들어 놔라. 그리고 귀족들을 부릅니다.
절대 왕정이니까. 네. 그래서 이분들과 스텝을 밟습니다. 네. 여러 가지 캉캉충도 추고요. 여러 가지 캉캉충 참 좋아하셔. 예, 예. 스텝을 밟으면서 예. 여러 가지 이제 하게 되는데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 오트 퀴즈니라고요. 음. 프랑스의 코스 요리도 발전이 되고요. 네. 그다음에 프랑스의 어떤 궁중 요리 비법도 발전하고 예의 범절도 발전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만 했으면 좋겠는데 이 절대 왕정 지미국 국가니까 프랑스의 종교는 하나면 된다. 가톨릭만 있으면 된다. 네. 나머지 종교인들은 다 떠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좋잖아요. 네, 그래서 낭뜨 칙령이라고요. 그의 선조가 만들었던 이 종교적 자유, 신교도들에게 종교적 자유를 줬던 이 낭뜨 칙령을 없애버립니다. 예. 그래서 우리 그 선조가 굉장히 피해 그런 종교 전쟁을 프랑스에서 거치면서 나바라라는 좁은 지역의 왕이었던 우리 앙리 왕께서 결국 이 낭뜨 칙령을 통해서 종교적인 선포한 건데 자유를 선포를 했는데 이걸 폐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신교도들이 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신교도들이 떠나게 되는데 네. 그 당시에 신교도 신흥 부자들은 기술을 가졌거나 금융을 전문적으로 하던 네. 또 변호사이거나 이렇게 전문직들이었거든요. 경제 돌아가게 하는 사람들인데 그런 어떤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이 다 떠나면서 프랑스의 어떤 경제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어지면서 결국 흥청망청에 컨트롤이 안 되는 네.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반대로 네덜란드나 독일, 프랑스의 옆에 있는 나라들로 넘어갔거든요. 그 사람들이 네, 그러면서 갑자기 독일이 굉장히 기술적으로 발전을 합니다. 다 프랑스에 있던 신교도들 때문에. 그래서 프랑스의 그 당시에 독일은 굉장히 그 후진국, 농사나 짓던 후진국들이었는데 이들이 넘어가면서 결국 기술도 기술적으로 뭐 발전을 들어오니까. 시키면서 최근에 이제 독일 하면 기술력 이런 그럼요. 이야기들이 바로 이렇게 조상을 거슬러 올라가면 프랑스의 신교도들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루이 14세가 큰 거 한 건 했네요. 네. 예. 자, 그러니까 프랑스는 좀 겉만 화려하고 내실은 없는 약간 빚 좋은 개살구 느낌이 좀 나는데, 자, 그럼 뭐 계속된 사치로 빚도 쌓이고 이자도 불어났을 거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대응했나요? 그렇죠. 이제 루이 14세는 잘 먹고 잘 살다가 가셨어요. 장수하시고. 그의 이제 후손인 루이 15세가 들어서면서 이제 골치 아픕니다. 프랑스가 1년에 벌어들인 돈보다 갚을 빚이 너무 많아요. 이자 내기도 너무 벅차죠. 그래서 이제 루이 15세 그리고 그의 섭정 오를레앙 공이 결정을 합니다. 루이 15세는 5살에 왕에 올라가요. 5살짜리가 뭘 합니까? 그러니까 섭정 오를레앙 공이 이제 모든 것 정치를 성인이 되기까지 좌지우지하는데요. 일단 이자율을 낮춥니다. 모든 이자는 4%다. 네네. 4%만 우리 내겠다. 지금도 주택담보대출이 4% 넘어요. 그러니까 신용대출도 5% 뭐 신용 좋아야 그런데 4%로 정했고요. 그 다음에는 정의의 법정이라는 걸 세웁니다. 그래서 정의 법정이 뭐예요? 정의의 법정을 세워서 네가 국가에 이렇게 빚을 빌려준 것은 네가 뭔가 이 재산 증식을 비겁하게 했을 것이다. 재산을 약간 부정 축제하고. 그러니까 너의 부정 축제를 우리가 빼앗을게. 이 정의의 법정에서 솔직하게 얘기하면 그만큼은 내가 인정해줄게. 깨끗한 돈으로 입증되지 않은 거 다 가져간다 이건가요? 그러니까 제가 재산이 1,000억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 중에서 500억을 나라에 빌려줬습니다. 이 500억 중에 250억은 제 돈이 아닙니다. 라고 해서 빚을 강제로 깎아버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가 채무를 검사를 그냥 또 합니다. 자동적으로. 그래서 절반을 그냥 없애버립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빌려줬던 재산, 빌려받은 재산의 반절을 그냥 없애버립니다. 어떤 일로 하는 거죠? 이거 우리가 빌렸는지 잘 모르겠어. 국가가 그냥 나몰라라 이번에. 이런 일들을 하면서 하고요. 물론 여기서도 이 권력이 있고 왕권에 좀 이렇게 이로운 이들은 살짝 빼주고. 그러니까 정의롭지 않은 법정을 운영하면서 이런 극단적인 대책을 내놨는데도 우리 루이 14세 할아버지의 증조 할아버지인가요? 할아버지의 씀씀이는 너무 컸다. 할아버지가 싸질러 놓으신 것들이 너무 많았다. 네. 좀 민심도 흉흉해지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이때
존 로라는 오늘 이야기에서 아주 중요한 인물이 등장한다고요. 네, 존이라는 인물들이 역사적으로 보면 좀 그렇게 좀 왜요? 훌륭한 왜 존 윅? 네, 그런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존 윅 훌륭해요. 아,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네, 예. 왜냐면 영국도 존 왕이 땅을 네. 다 잃었거든요. 네. 프랑스 땅의 그 대부분을 차지하던 네. 영국 땅을 다 잃어가지고 존 왕의 별명이 실지 왕입니다. 땅을 잃었다. 아. 네. 근데 여기 이제 존 노, 네. 존 노도 스코틀랜드인이에요. 그래서 그래요? 스코틀랜드인인데 아버지는 금세공업자. 금세공업자는 당시의 금융인이었고요. 네. 이 존 노 아버지가 이렇게 이제 부자니까 할 짓이 뭡니까? 한량으로 사는 겁니다. 네. 도박도 잘하고요. 그다음에 여자 잘생겼답니다. 그래서 그래요? 여자들도 이렇게 많이 사귀고 사기꾼 기질에 그다음에 아버지가 금융인이었으니 금융인 지식까지. 그러다가 이제 젊을 때 영국에서 결투해 갖고 사람을 죽입니다. 네. 그리고 도망갑니다. 그래서 유럽을 떠돌면서 도박으로 돈을 크게 벌었는데요. 네. 그러다가 이제 스코틀랜드에 가서 헛소리를 합니다. 뭐라고요? 야, 내가 새로운 그런 화폐 방법을 만들었어. 화폐 방법. 왜? 국가가 보유한 금에 기반해서 화폐를 발행해야 되지? 다른 걸로 하자. 땅을 가지고 보유한 땅을 가지고 화폐를 만들면 어때? 라고 스코틀랜드에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들어줬을까요? 안 들어줍니다. 사기꾼. 예. 사기꾼. 예. 네, 그러나 이 사기꾼 결국 프랑스의 섭정 오를레앙 공의 네. 눈에 띕니다. 예. 그래서 오를레앙 공에게 야, 종이돈을 만들 건데 네. 야, 우리 금 말고 네. 프랑스 금도 없잖아. 그러니까 땅을 기반으로 해서 네. 화폐를 좀 내보는 거 어때? 오를레앙 공 훅 하니 넘어가는 거죠. 넘어왔어요. 넘어갔죠. 그 원리가 뭐예요?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좋겠네. 땅을 기반으로 종이돈을 만들자? 네, 우리가 이제 네. 금태환 지폐라고 하거든요. 네네네. 태환은 이제 무언가 갖고 오면 금으로 바꿔주겠다. 금태환 또는 은태환인데요. 금을 가져오면 100%짜리 금화, 100%짜리 은화를 정화라고도 하는데요. 예. 그러니까 종이돈을 가져오면 정화로 바꿔줄게. 이게 금태환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국가는 100톤을 가지고 있으면 100톤짜리 종이 지폐를 발행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면 내가 은행이고 네. 우리 이강민 선생님에게 10돈, 금 10돈 네. 이렇게 써주면 네. 언제든지 가져오면 금으로 바꿔줘. 금으로 바꿔준다. 네, 그걸 금태환 지폐라고 하고요. 네네. 중상주의라는 것은 국가가 금을 많이 갖고 있어야, 은을 많이 갖고 있어야 화폐를 그만큼 더 발행을 하고 화폐 발행 한도는 국가가 보유한 금과 은의 범위이기 때문에 그렇지. 국가가 부강을 하려면 금과 금이 은을 많아야죠. 최대한 많이 가져야 된다. 네. 어떻게? 남의 나라 것을 뺏거나 남의 나라와 교역을 하는데 우리 금은 안 주면서 우리 금은 지키면서. 네, 그게 이제 중상주의이고 네. 금태환 제도의 어떤 기본이거든요. 네. 근데 프랑스 루이 14세가 엄청나게 쓰고 빚만 남겨줬는데 네. 금은이 없겠죠. 금은이 없잖아요. 예. 그러니 화폐 발행을 할 수 없으니 아. 경제가 돌아갈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 화폐를 발행을 꼭 금과 은으로 하지 말고 네. 야, 토지로 하자. 토지. 땅은 어디 가지도 않고 그리고 땅값 오르면 화폐를 더 발행할 수 있어. 야, 이런 획기적인 방법을 하자. 금은 없어도 고민 끝이라고 이제 존 로가 오를레앙 공한테 얘기한 거예요. 네, 그래서 오를레앙 공이 여기서 이제 흔들리는데 쐐기를 박습니다. 어떻게요? 프랑스가 가진 그 채무 있잖아. 네. 그 채무를 돈을 발행하면서 해결해 줄게. 그러니까 그래요? 빚을 지금 절반을 없애고 정의법정에 세워서도 남아있는 이 빚 다 네. 해결해 줄게. 어. 내가 해결해 줄게. 네. 빚을 해결해 준다면서 이 오를레앙 공이 홀가닥 넘어가게 넘어가요?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존 노는 왕립은행을 설립하고요. 네. 은행권을 전속적으로 그러니까 화폐 발행권을 발행을 하면서 이제 본 궤도에 올라가고 나중에 프랑스의 재무장관 자리까지 올라갑니다. 스코틀랜드 사람인데. 네, 스코틀랜드 사람. 그러니까 다른 나라 사람이 프랑스에 와서 재무장관까지 할 정도면 굉장한 신임을 얻게 그러네. 되는 거고요. 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어느 지역의 땅을 가지고 장난질을 칠 거냐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특정 지역에 국한된 거예요? 네, 그게 바로 미시시피. 프랑스 땅이 아니고. 네, 지금의 이제 루이지애나라는 지역의 미국 남부죠. 땅을 예. 가지고 이제 화폐 발행을 하자.
지금의 루이지애나와 그 당시의 루이지애나는 다릅니다. 어떻게? 예. 그러니까 루이지애나라는 것은 루이 14세의 땅이라는 뜻이에요. 그 네, 루이구나. 루이지애나. 그러니까 지금의 미국 영토의 가운데 정도, 한 3분의 1 정도 되는 대규모의 땅입니다. 그 당시에는. 네, 네. 그 당시에 루이 14세의 땅이죠. 네. 그래서 루이 14세의 땅을 가려면 네. 프랑스에서 배를 타고 가서요. 영국 땅을 지나서 영국 식민지인 미국을 지나서 넘어가야 되거든요. 미시시피 그러네. 강의 서쪽이에요. 네네네. 미시시피 강의 동쪽은 영국 식민지고 그렇지. 예. 갈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러네. 거쳐가야 되네요. 네, 거쳐가야 되는데 영국군과 전투를 하면서 넘어가야 됩니다. 미국인과 전투를 하면서 넘어가야 되니까 네. 뭐 개발할 방법이 없어요. 사실상 프랑스 땅이긴 한데 갈 수가 없네. 네. 개발도 못하고. 그래서 나중에 나폴레옹이 네. 이 프랑스의 권력을 잡은 다음에 그걸 미국에 팝니다. 그래서 미국의 땅을 팔면서 갑자기 미국이 서부 개발 시대, 네. 예, 이 개척 시대가 열리게 된 게 프랑스 나폴레옹이 팔면서 그렇게 됐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갈 수도 없는 이 땅을 기반으로 해서 화폐를 발행하겠다. 그랬던 라는 거구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낸 거죠. 약간 김선달 느낌 조금 나네요. 네. 예. 지금의 한국은행과 미국 중앙은행도 봉이 김선달입니다. 위험 발언 아닌가요? 금과 은이 없습니다. 금과 은의 기초에서 화폐를 내지 않습니다. 예. 국가의 신용도로 화폐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거 맞죠. 이렇게만 예. 했으면 네. 사실 별 문제가 없는데 여기 이제 사기를 칩니다. 존로가 네, 어떻게? 미시시피 회사라는 거를 네. 자기가 낙찰을 받아요. 아. 이 미시시피 회사는 루이지애나의 개발권을 가진 회사예요. 네. 그래서 이 루이지애나의 개발권. 네. 그러면 결국 이 미시시피 회사가 성공을 하려면 루이지애나의 땅값이 올라야 됩니다. 땅값이 굉장히 올라서 이 미시시피 회사의 주식을 네. 나중에 팔고 그 주식을 팔면서 이 루이지애나 그 미시시피 회사의 네. 주식을 팔고 그 프랑스 국채를 또 이렇게 받아주면서 네. 국채로 사게 해주는 뭐 그런 역할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루이지애나의 땅값을 올리기 위해서 거짓말을 합니다. 어떻게요? 일단 프랑스 파리에서 갑자기 이 루이지애나에 금이 발견됐다. 그러면서 삽을 들고 루이지애나를 가는 퍼포먼스를 합니다. 금덩이를 들고 야 루이지애나에서 이렇게 금을 발견했대. 우리는 루이지애나 그 미시시피 회사의 주식을 사야 돼. 네. 퍼포먼스를 했구나. 네, 막 그런 걸 합니다. 예. 네, 그래서 가짜 뉴스인 거죠? 가짜 뉴스인 예. 거죠. 그리고 심지어 사람들을 일부 보냅니다. 그 죄인들. 죄인들을. 죄사함을 해주는 대신 넌 루이지애나로 떠나.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돌아오지 못합니다. 예.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가서 금을 발견했어 하면서 네. 또 이렇게 나는 루이지애나를 갔다 왔어 하면서 네. 또 이렇게 돌아다닙니다. 그러니까 루이지애나에 대한 환상을 주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국채. 그 당시에 프랑스의 국채, 국가가 발행한 채무죠. 네. 100을 빌려줬는데 가치가 30으로 떨어졌습니다. 왜냐? 네네. 갖고 있는데 갑자기 절반을 없애질 않나. 그렇지. 이자를 안 주지 않나. 네. 그러니까 30이었는데 야, 이 30짜리를 미시시피 회사에 100%짜리 주식으로 바꿔줄게. 그러니까 국채를 들고 있는 애들이 다 미시시피 회사의 주식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프랑스 정부는 국채가 없어지고 있어요. 그러네. 반절을 없애고 나머지 반절이 남았는데 네. 이걸 다 다 주식 미시시피 사고 회사 있어요. 주식으로 예. 다 사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이 미시시피 회사 주식을 사야 되는데 돈이 없어.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왕립은행에서 또 돈을 찍어냅니다. 네. 왜냐하면 루이지애나의 땅값이 올랐거든요. 근데 왕립은행이 존로 거죠? 존 넣고 그쵸. 땅값이 올랐으니까 네. 돈을 더 발행하는 겁니다. 네. 돈을 더 발행해서 빌려주고 이 빌려준 돈으로 또 이게 루이지애나 미시시피 회사 주식 사고 네. 또 국채로 이렇게 미시시피 회사 사고 그러면 존노가 할 일은 이제 주가 조작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예. 미시시피 회사의 주가를 최대한 끌어올려서 막 갑자기 내가 프랑스 국채 30짜리를 그러네. 팔아서 미시시피 회사 100%짜리를 받고 우와. 오늘도 오르고 내일도 오르고 모레도 오르고 네. 미시시피 회사에 금광이 금 터졌다. 금 발견됐대. 터졌다. 막 금으로 막 하고. 야, 그 이런- 사이클을 설계한 거네, 존로가. 네. 예. 그래서 단기간에 한 20배 정도 주가가요? 네, 주가가 야, 올라가고 네. 이때 이제 밀리언웨어 백만장자라는 용어가 이렇게 탄생이 된 거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웃자고 예. 이제 네. 이
마부를 시켜서 야 미시시피 회사 주식 좀 사와. 그랬더니 마부가 그 돈으로 자기가 샀는데 돌아오면서 한 3배가 오른 겁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주인에게 한 배 주고 자기는 한 배 번 걸로 나 오늘부터 마부 그만할래. 이러고 이제 나가기도 하고. 야. 네, 마부를 믿을 수 없다. 뭐 그런, 그런 말도 생길 농담도 정도로? 있을 정도로 예. 했는데 네. 결국 여기도 이제 콩티 왕자 제로 콩티 공이 네. 갑자기 이제 수레를 들고 와서 돈 바꿔달라. 왕자가요? 네. 공이? 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주식을 이제 팔고 네. 이렇게 수레를 받아서 갖고 갔다. 금으로 갖고 갔다. 네. 뭐 이런 소식이 돌면서 네. 이제 꼭지다. 이러면서 이제 급락을 하게 됐고요. 예. 이게 이제 일명 뱅크런입니다. 뱅크런. 네, 그래서 한꺼번에 이제 그러니까 너도 나도 그 네. 콩티공처럼 네, 이제 불안이 번지면서 네네네. 결국 존노의 종이돈 시스템은 붕괴가 되고 존노는 이탈리아 베네치로 가서 말년에 아주 불행하게 살다가 죽었다. 그래서 프랑스는 150년 동안 주식회사라는 이름도 쓰지 않고요. 네. 뱅크란 이름도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프랑스의 은행들은 뱅크라고 안 씁니다. 그럼요. 뭐 소시에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협회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뱅크라는 이름을 크레딧 뭐 이런 네, 거? 크레딧 이런 이름들을 대신 쓰고 있다. 슬픈 역사인 거죠. 그러네. 네. 이렇게 미시시피 버블이 터진 겁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존노의 이런 사상은 지금 우리에게는 상당히 혁신적인 그런 금융 시스템이에요. 그러네요.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시스템이긴 그러니까 해요. 예. 금융 시스템은 혁신적인데 미시시피 회사라는 걸 세워서 네. 주가 조작을 했다는 게 문제인 거지. 금융 시스템 자체로는 존노가 선구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그렇게 볼 수도 평가할 있는 수도 거죠. 있겠네요. 네. 참고로 미시시피 버블 붕괴 이후에 프랑스는 여전히 빚더미에 앉아 있었고 이때 국가 주도 복권을 발행해서 부채를 해결하려고 했는데 이 복권을 제안한 인물이 바로 카사노바 아니겠습니까? 썬킴 쌤과 함께한 카사노바 편을 통해 또 아실 수 있으니까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카사노바가 굴을 좋아했다고 그래요. 네. 스태미너를 위해서. 네, 정력제는 굴이다. 뭐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굴 많이 드시면 좋다고 합니다. 겨울에 한번 같이 드시죠. 예. 진짜입니까? 좋죠, 좋죠. 네. 자, 다음 버블 빨리 가야 됩니다. 예, 프랑스가 미시시피 버블로 홍역을 치르는 동안에 이제 바다고는 영국도 상황이 비슷했다고 하는데요. 무려 아이작 뉴턴도 울고 가게 만들었다는 남의 회사 버블. 이게 이제 세 번째 버블이군요. 네. 무슨 일이 있었나요? The South Sea Company인데요. 사우스 씨 컴퍼니. 네, 남의 사우스 회사. Sea니까 남의. 네. 자, 이게 버블인데 영국도 사정이 비슷했어요. 영국도 당연히 전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스페인 왕위 계승 전쟁. 그 스페인 왕이 이제 되게 좀 허약하고 입이 안 다물어졌다고 그래요. 네, 합스부르크 가문의 그렇죠, 후손인데 유전병 때문에. 네, 유전병 때문에. 그래서 평생을 엎혀 다니고 그래서 생각보다 이제 일찍 죽을 줄 알았는데 오래 살았는데 결국 이제 후손은 없고 네. 장가를 갔지만 후손을 낳을 수 있는 여력이 안 되고 그래서 이제 그거가 누가 왕이 되느냐 뭐 이런 부분으로 엄청난 이 전쟁 자금을 댔고요. 네. 그 이제 돈을 어떻게 갚을 것인가 그 고민을 하다가 프랑스에서 존노라는 우리 그 스코틀랜드인이 그렇죠. 가서 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야 우리도 저런 걸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도 남해 회사 더 사우스 시 컴퍼니를 만들어서 좀 한번 하면 어떻겠니? 이렇게 됐고 네. 이 사우스 시 컴퍼니를 심지어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네. 정식적으로 국가가 어떤 운영하는 그런 회사가 됐고요. 나중에 국왕이 여기 사장도 하고 뭐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예. 이 남해는 실질적으로 영국 입장에서 네. 남아메리카의 바다예요. 그래서 남아메리카 바다. 네, 우리 그 카리브해 네, 카리브해 해적에 네. 이쪽의 바다를 의미하고요. 이쪽 바다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노예무역밖에 없어요. 그 카리브해에 노예무역을 하는 그런 어떤 중개선을 하는데 그러면 그 노예를 누가 사느냐? 네. 스페인 사람들이 삽니다. 그 당시에 이제 카리브해를 지배했던 건 스페인인들이었으니까. 거기 가 있는 스페인 사람들이. 네, 근데 스페인 그렇죠. 왕위 계승 전쟁을 하면서 영국이 이제 스페인이랑 사이가 안 좋은 전쟁한 사이인데 네. 전쟁한 사이에 끼리 거래를 이 하기는. 노예무역을 하겠다라는 그 발상 자체가 처음부터 좀 틀린 거죠. 그러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이제 남의 회사를 세워서 주식을 발행하고 네. 이 주식을 살려면 결국 국채를 가져와라. 그러니까 1,000만 파운드의 국채와 남의 회사를 바꾸겠다. 주식을 바꾸겠다라는 네. 존노의 사상과 비스무리한 것들을 네. 하는데
이제 그 스페인 왕위 계승 전쟁에서 영국이 이제 좀 승리를 하면서 네. 노예무역권을 독점을 하게 됐어요. 영국이. 네, 영국이. 그러면서 그게 이제 아시엔토인데요. 네. 이 아시엔토의 권리를 결국 남의 회사에 몽땅 몰아줍니다. 그래서 노예무역권을 가진 회사에 투자하세요. 그러니까 독점권이니까 영국 국채로. 네. 그러면서 이제 영국 국왕이 사장도 하고 하니까 뭔가 될 것 같다. 될 것 같다. 그래서 이렇게. 조금 네. 붐이 불었을 것 같은데 그러면서 네. 또 뭐랍니까? 주가 조작을 해야 되죠. 해야 되죠. 네. 그래서 이제 주가 조작을 하면서 네. 어떻게 하나요? 예. 이제 스페인 애들이 네. 노예무역 엄청 활성화하게 해줘. 잘 될 거야 이거. 그리고 금이 발견됐대. 그 당시에는 지구 반대편 상황을 알 수가 없으니까 얘기하면 다 믿는 거야. 포토시에서 예. 이제 은이 발견이 돼서 포토시 볼리비아 볼리비아 포토시에서 은이 예. 발생이 되면서 그게 스페인에게 엄청난 인플레이션을 일으켜줬는데요. 네. 이번에는 스페인이 포토시에서 금을 발견했대. 야. 금을 그러면 갖고 와야 되는데 누구 배로? 우리 남의 회사 배로. 그렇죠. 그래서 예. 스페인이 지금 우리 배를 엄청나게 요구하고 있대. 네. 그래서 이거 남의 회사 엄청나게 뜨는 거 아니야? 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러나 실질은 배 한 번 못 띄우고 네. 스페인이 열받아서 오지도 말라고. 1년에 한 번 정도 뭐 올까 말까인데 그것도 잘 오지도 말고. 그리고 그래요? 그 사이에 또 전쟁도 합니다. 스페인이랑. 그래요? 그러니 네. 더더욱 영국 배를 좋아할 리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 굉장히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 벌어졌고 네. 또 볼리비아 포토시의 은광 그 채굴권을 우리가 또 차지했다. 영국에게 줬다. 미쳤습니까? 그럴 스페인이? 리가 없는데 정세는. 그럴 리가 없는데 예. 이런 헛소문 때문에 주가 조작을 남의 했다. 회사 주가가 8개월도 안 돼서 9배 이렇게 올라가고 나중에는 이제 그 9배가 이제 쫄딱 망하게 되는 뭐 그런 과정들을 거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1720년 초에는 주당 128파운드였는데 5월이 됐더니 550파운드가 되고 8월에 1000파운드를 넘기고 그랬다가 이듬해죠. 1721년에 100파운드 밑으로. 예. 요즘도 그런 주식들이 있습니다. 미국의 샌디스크라든지요. 네, 그래서 실적이 네. 급등을 하다 보니까 텐버거라고 하잖아요. 텐베거 예. 그런 주식들이 이제 나오긴 하는데 그런 주식들은 결국 네. 실적이 너무 급등을 하다 보니까 네. 그 근거가 있는데 이거는 풍문이라고 하죠. 그렇죠. 풍문. 예, 근거 없는 시장에서 도는 근거 없는 그런 상승이죠. 풍문 예. 때문에 주가가 급등을 하고 나중에 이제 결국 이 회사도 폭락을 하게 되면서 현실을 이제 찾아가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이 영국의 국채를 떠안는 조건으로 이게 그렇죠. 하다 보니까 예, 네. 영국 국채랑 교환 비율을 안 정했거든요. 네. 교환 비율을 이제 일부 그 영국 의회에서는 교환 비율을 좀 정해놓고 네. 과도한 남의 회사의 수익을 거두지 못하게 좀 막아두자라고 했지만 일부 정치인들에게 이미 그 남의 회사에서 돈을 대가지고 주가가 오르면 오를수록 그 굉장히 돈을 많이 그러니까 그렇죠. 주가가 오르면 오를수록 국채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어떤 구조이기 때문에 남의 회사가 이제 욕심을 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정치인들은 이미 미리 좀 남의 회사 주식들을 자기도 받아서 이속 챙겨야 되니까. 돈을 너무 많이 받기도 했고요. 네, 그렇구나. 그럼 법을 어떻게 터지나요? 남의 회사 법을. 이게 이제 그 남의 회사가 성공을 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동해 회사도 생겨야 되고요. 북해 회사도 생겨야 되고. 비슷한 것들이 막 생기는구나. 비슷한 것들이 이제 우죽순으로 생깁니다. 미시시피에 우리는 동쪽에 그 어딘가에 뭐 하고 뭐 캘리포니아의 그 어딘가에 뭘 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서 막 개발권들을 막 우후죽순으로 생기다 보니까 남의 회사가 찾아갑니다. 야, 잡다한 회사 좀 죽여줘. 없애줘.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강력한 법안을 좀 만들려고 하고요. 그런 어떤 감시 법안이 되면서 이제 나머지 회사들이 싹쓸이가 됐는데 야, 그러면 남의 회사는 괜찮은 거야? 라는 퀘스천이 생기는 겁니다. 오히려 이제 다른 회사를 없애다 보니까 야, 남의 회사랑 똑같은 방식으로 했는데 그러면 남의 회사는 괜찮은 거야?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제 의심의 믿지를 눈을 못하는구나, 이제 남의 회사도. 의심이 깊어지고 결국 이거를 부메랑이 돼서 공포감이 커지고요. 진짜 안전한가? 그러면서 막 서로 팔기 시작합니다. 너나 나나 팔기 시작하니까 결국 거품은
끝없이 꺼지는 꺼지게 거죠. 되는 거죠. 아, 그래서 그렇습니다. 결국은 뭐 주식 투자도 그렇고요. 네. 뭐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근거 없이 투자한 아유, 진짜 것은 중요한 말씀이죠. 예,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테마주라고 하잖아요. 네, 네, 테마주는 거친 파도처럼 왔다가 그런 어떤 테마주의 실체가 알려지는 순간 이 파도는 꺼져버리는 그렇지.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한 번에 밀려왔다가 거품은 꺼져버린다. 그런 어떤 적절한 예시가 네, 네, 네. 될 것 같습니다. 항상 등락에 좀 근거를 찾아보려는 노력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이 남해에서 버블 때 유명한 천재 과학자도 아주 큰 돈을 잃었다고 들었습니다. 네, 아이작 뉴턴 그 뉴턴 이제는 뭐 만유인력 이런 것보다 네. 주식 실패자로 더 유명한 것 네, 같아요. 예. 아이작 뉴턴이 금융업자였습니다. 네, 실은 네. 그 조폐공사 사장도 하고요. 네, 그래서 영국 조폐공사 사장을 할 정도로 금융에 해발가서 처음에 한 20억 정도, 지금 20억. 기준으로 7천 파운드 정도를 땄습니다. 아, 땄어요. 네. 따서 네. 조용히 있으면 되는데 주가가 계속 오르니까 이제 자기가 팔았는데 예, 팔았는데 오르니까. 친구들이 막 돈 벌고 하니까 그게 더 떨어지는 것보다 더 가슴 아프거든요. 자랑질을 하니까 못 참죠. 속상하잖아요. 예, 그래서 다시 한번 들어갔어요. 네. 네, 그래서 더 큰 돈을 들어간 거죠. 아이고. 그래서 예. 2만 파운드, 7천 파운드 땄는데 이번엔 2만 파운드, 60억 정도를 잃었습니다. 세상에. 그러니까 20억 따고 60억을 잃었으니까 40억 정도를 잃었네요. 그렇죠. 가지고 있던 재산의 3분의 2를 78세에 재산이 있습니다. 많긴 많았다 근데. 네, 78세에 네. 가지고 있던 재산의 3분의 1을 잃고 천체의 움직임은 계산할 수 있어도 인간의 광기는 계산할 수 없다. 그분이 얘기했는지는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지어낸 얘기일 수도 그분이 있고요. 얘기한 거 아니면 이건 조롱이에요. 네. 그분이 얘기한 게 아니면 이건 조롱입니다. 네, 예. 그래서 아마 조롱일 가능성이 높은데 예. 천체의 움직임은 계산할 수 있어도 인간의 인간의 광기는 광기는 계산할 계산할 수 수 없다. 없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예. 신세한탄을 되게 했다고 하고요. 네. 그 로빈슨 크루소의 저자 데니얼 디포도 투자에 실패해서 평생 글만 쓰고 살았다. 돈 벌려고 글만 쓰고 살았다. 인생이 무인도에 있는 것 같았겠네요. 예. 네. 그래서 저도 제가 이재용 회장님보다 조금만 돈이 많았으면 글을 안 썼을 텐데 이재용 회장님보다 조금 돈이 적다 보니까 네. 끊임없이 책을 쓰고 있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연 50이 조금만 넘 적을까요? 네, 그리고 50이 넘어가면서 사실 공격적인 투자를 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판단력이 느려지거든요. 저도 한 40대까지는 주식 투자에 열심히였다면 지금은 이제 ETF 중심으로 투자를 하는 이유가 정도로. 저의 판단력들이 네. 이제는 오락가락합니다. 총명하던 총기는 어디로 가고? 알겠습니다. 네. 아니 총기 충분히 있으십니다. 선생님 근데 뉴턴이나 데니얼 디포와 달리 이 당시에 반대로 투자했던 유명인도 있나 보네요. 네, 그 음악의 어머니라고 하죠. 핸델. 핸델. 왜 어머니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가발을 좀 써서 어머니인가요? 네. 뭐 좀 음악의 인자해 보이긴 해. 음악의 삼촌도 있고요. 뭐 뭐 음악의 있더라고요. 음악의 큰아버지도 있는데. 당숙도 있고. 사돈의 팔촌 뭐 이런 것들도 있는데 핸델 네. 왕립 음악 아카데미를 설립할 정도로 돈을 만들었다고. 요때요? 네, 야, 합니다. 참. 그리고 또 뭐 네. 혹자는 처칠, 윈스턴 처칠의 할머니인가요? 네. 그 할머니 분이 또 대박을 터뜨려 갖고 처칠 집안을 일으켰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뭐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남해에서 버블이 터지고 나서 영국은 버블 방지법을 만들고 시스템을 정비하고요. 공인회계사 제도 회계감사 업무를 통해 또 제3자가 회사를 감시하도록 하고 그리고 이 사건 이후에 이제 된통되었으니까 100년 이상 주식회사를 허가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실은 이 버블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네, 버블. 버블, 그 버블이 버블. 이 남해회사 때문에 생긴 단어입니다. 그래요? 네. 오, 버블 액트를 세우면서 그렇구나. 그래서 버블 그러니까 거품이 많이 생겼다. 그렇죠. 네, 거품 우리가 끼는 쉽게 거죠. 예. 버블 하는데요. 이 버블이 그때에 생긴 단어다라고 음. 보시면 되고요. 이때 당시에 이제 그 월폴이라고요. 로버트 월폴을 재무장관으로 세우면서 잡들이를 합니다. 그래서 돈 받았던 네. 그리고 주식 받았던 애들을 다 감옥에 보내고요. 문책하고. 그리고 이제 그 제3자가 그 회사의 내부 정보를 한번 뜯어봐라. 네. 그래서 제3자 공인회계사라는 제도를 그때 한번 만들면서 네. 외부감사라는 제도를 이렇게 드리게 됐고요. 그래요. 영국도 한 100년 이상 주식회사를 그 뒤에 그렇죠. 허가하지 예. 않고 네. 이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예.
하지만 이제 역사가 반복이 되죠, 늘. 예. 우리가 2000년대에 들어서도 그 유명한 닷컴 버블 이런 것도 겪어보고 그랬는데 최고민 그렇죠. 선생님도 당연히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네, 네. 저도 이제 그 당시에 군대를 갔는데요. 갑자기 그땐가? 네, 제가 이제 ROTC라서 네. 대학교를 졸업하고 갔습니다. 네네. 근데 대학교를 졸업하고 갔는데 갑자기 인터넷이라는 걸 쓰더라고요. 네. 그래서 당시에 이제 유명하던 게 인터넷 카페. 개인이 이제 노트북이나 이 컴퓨터를 살 수가 없으니 돈을 주고 커피숍에 가서 네. 컴퓨터를 하는 겁니다. 그래요? 네. 예. 지금의 PC방의 PC방인데, 원조죠. 그 당시에는 이제 게임을 하는 게 아니라 네. 거기에서 이제 검색을 하는 겁니다. 통신. 예, 통신도 하고, 예. 막 포털 사이트 찾아보는 와, 기존에는 이런 걸 찾을 수가 없었는데 찾을 수 있어라고 하면서 네네. 이제 폭발적으로 인기를 껐고요. 예. 그래서 월드 와이드 앱, 웹, 예. WWW라는 게 처음에 생겼던 거죠. 네. 그래서 닷컴 버블 2000년대 초반을 강타했는데요. 1990년대 후반부터 네. 여기서 이제 중요한 회사 두 군데 정도 설명을 드리면 부닷컴 그리고 패츠닷컴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뭐뭐뭐닷컴입니다. 네. 이 회사들은 유통회사들입니다. 유통회사. 예. 기존에는 네. 유통을 하는 것은 오프라인에서만 했어요. 그렇지. 월마트에 가서 우리가 물건을 사야 되는데 인터넷에서 이렇게 www.부닷컴이라고 치고 그 안에서 주문을 하면 살 수 있는 온라인 거래네요. 온라인 거래가 되는 겁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기존에는 월마트를 가거나 아니면 홈쇼핑 TV를 보면서 전화를 돌리면서 이강민 내 집 저 삼양라면 한 박스요 이렇게 3번이요. 이렇게 했는데 네네네. 이제 부닷컴에서 이렇게 살 수 있는 야. 그 당시에 너무 혁신적인 겁니다. 그러네, 진짜. 그래서 부닷컴은 네. 지금의 아마존과 비슷했는데요. 네네. 패션 브랜드, 스포츠웨어 브랜드를 하나의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이다. 너무 혁신적이었습니다. 우리가 가게를 가지 않아도 돼. 그렇지. 우리가 전화를 누르지 않아도 돼. 그렇죠. 그래서 그 당시엔 너무 혁신적이었는데요. 네. 결정적인 문제는 그 누구도 다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진입 장벽이 너무 낮다는 겁니다. 그 온라인 마켓을. 그렇죠. 그렇죠. 부닷컴을 예. 만들면 네. 저기 옆에서는 뱀부닷컴을 만들 수도 있고 예. 이강민닷컴을 만드는 그렇지. 겁니다. 예. 중요한 건 뭐냐? 남들보다 싸게. 여기서 1,000원에 팔면 나는 900원, 저기는 800원. 예. 그게 경쟁력이 되는 겁니다. 그게 경쟁력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럼 이제 이윤이 안 남죠. 이윤이 예. 갈수록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렇죠. 여기서 또 하나의 회사, 패츠닷컴이 있습니다. 패치닷컴은 뭐죠? 네. 예. 패츠. 강아지 용품을 파는 회사. 예. 온라인 쇼핑몰로 네. 2000년 2월에 이 패츠닷컴이 IPO를 해서 상장을 하는데요. 2000년도의 강아지 사업은 지금과 달랐습니다. 어떻게 달랐죠? 강아지 사료를 온라인으로 산다는 게 너무 혁신적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2000년도를 보면 네. 애견 산업이 그렇게 발달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때는. 그러니까 예. 뭐 지나간 얘기긴 하지만 우리나라도 네. 2000년대는 강아지는 네. 식용으로 바라보는 뭐 그때는 네, 뭐 그런 그런 문화도 시기였거든요. 있었고. 예. 그러다 보니 강아지 용품을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서 하는 인구가 되게 적었고요. 예. 되게 선진적인 그러네. 그러니까 인터넷 홈쇼핑의 존로 같은 존재였던 이거 거죠. 진짜 새로운 발상이에요. 진짜. 너무 빨리 했는데 네. 심지어 여기가 슈퍼볼 그 경기에 패치닷컴 광고까지 실었습니다. 슈퍼볼 광고를 했다고? 네, 슈퍼볼 광고에 패치닷컴 할 정도로 선풍적인 인기를 엄청 잘 됐다는 건데. 했고요. 예. 여기가 이제 11달러에 상장을 해서 14달러까지 주가가 올라갔는데요. 예. 그해 11월 파산했습니다. 그래서 파산할 때 0.19달러까지 떨어져서. 그러니까 계속 마케팅 비용을 과다하게 쏜 겁니다. 여기는 그치 슈퍼볼 그게 한두 푼 하냐고. 그렇죠. 예. 계속 이제 마케팅을 세게 하면 집에서 강아지 사료는 인터넷 한 번으로 이럴 줄 알았지만 네. 결국에는 이 가서 물건을 사오는 이런 패턴들이 횟수를 바뀌지 못했네. 않았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나스닥의 텔레커뮤니케이션 지수가 있습니다. 이게 네. 2000년 3월 11일 네. 1230포인트였는데요. 네네. 2002년 2년이 지났죠. 네. 2002년 7월 26일 89.39. 1230에서 89.39로. 네. 이렇게 닷컴 버블이
막을 내리게 야, 됩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사건이었구나. 그러니까 뭐 미시시피 버블, 뭐 튤립 버블 이런 일들이 2000년도에도 그러네요. 일어났던 거죠. 2026년에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실제로 요새 이제 AI주가 워낙 대세다 보니까 이것도 버블 아니야? 약간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닷컴 버블과 AI 버블의 차이는 네. 기술의 차이입니다. 기술의 차이. 네, 예. 그러니까 닷컴 버블 때는 네. 마케팅 측면이었어요. 음. 진입 장벽이 되게 낮았어요. 네. 그 누구나 홈쇼핑을 아, 그렇지, 인터넷에서 그렇지. 만들면 돼요. 네. 그러다 보니까 쉽게 만들 수 있는데 선구자적으로 부닷컴과 패치닷컴이 먼저 들어가서 선점을 한 것뿐이고요. 네. 그 뒤에 수많은 유사업체들이 가격 경쟁력으로 뛰어들다 보니 네. 진입 장벽이 되게 경제적 해자가 없었던 거고요. 네. 심지어 그렇게 경제적 해자가 없음에도 PER은 몇백 배 가고 기업 가치 대비해서 버블이 왔는데 네. 지금 AI 산업은 그거 아무나 못하는 거죠. 각 예. 지역마다 각 네. 나라마다 네. 혁신적인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마이크론이나 아무나 HBM 메모리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독점적인 기술을 가지고 자신만의 영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닷컴 버블과는 좀 다르다라고 많이 다르죠. 생각하고요. 엔비디아나 AMD나 브로드컴이나 지금 경쟁하는 게 마케팅 경쟁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선도적인 기술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AI의 섹터는 다르다. 그리고 AI는 아직 이제 첫 걸음을 띄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가야 될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첫 번째로는 온 디바이스 AI, 핸드폰 안에 AI를 집어넣는 거고요. 두 번째는 피지컬 AI, 예. 로봇 머리에 AI를 넣어서 네. 우리의 친구 그리고 우리의 일을 도와주는 협동 로봇으로서의 역할이 필요한 거고요. 결정적으로는 이제 로봇 택시. 그러니까 택시를 사람이 굳이 운전을 하지 않고 자율주행이라고 하죠. 네. 지금 자율주행 단계에 거의 이 직전 단계까지 와 있는데요. 네. 그 AI 기술을 해서 이 사람이 운전하지 않고 그렇죠. 사람이 운전대를 놔도 예. 운전이 되는 그런 시대를 만들겠다. 확장할 수 있는 영역이 남아 있다. 그런 부분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서 혁신의 기술과 예. 단지 마케팅적인 선점 효과는 분명히 다를 것이다. 닷컴 버블과는 확실히 다르다. 다만 시간이 좀 필요한 거 아니냐. 그리고 모든 경쟁에는 네. 결국 도태되는 기업들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도태되는 기업 열과 시장의 선점 효과를 가지는 두세 개. 그 두세 개가 세상을 지배할 것이다. AI 섹터의 가장 큰 다른 점이 뭐냐면 기존에는 영역이 나눠졌어요. 네. 그래서 네이버가 할 수 있는 영역과 금융회사가 할 수 있는 영역과 의료가 할 수 있는 영역이 나눠졌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나눠져서 자기 영역에서 다 먹고 살았는데 AI가 발전하면 AI가 다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있느냐? 네이버도 AI를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네. 그 홈쇼핑 회사도 모든 하는 산업이 다. 그러니까 모든 산업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AI의 성을 구축하지 않으면 네. 결국 네이버도 홈쇼핑 회사가 이 네이버 역할을 할 수 있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네. 넘어가는 거고요. 다른 의료도 결국 네이버가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넘어가고. 그러니까 동시다발적으로 그 수많은 회사들이 다 AI에 올인을 하다 그렇죠. 보니까 예. 지금의 반도체 산업 가장 그 AI의 그 AI 핵심 칩의 기술이니까. 근간이 예. 결국 데이터 센터에 AI 칩을 넣기 위해서는 삼성전자나 마이크론, 하이닉스의 HBM이 필요하다. 그리고 HBM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삼성전자 컴퓨터에 D램이 없어. 이러다 보니까 계속 실적 개선 이슈가 생기면서 시장을 좀 선도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선생님은 역사학자를 밀고 싶어 하지만 주식 얘기했을 때 가장 힘 있고 멋있는데요. 그래요. 예, 너무 그러면 멋있는데요. 이강민의 주식사 하나 해서 저희 주식 방송이 아니기 때문에 투자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 저희 종용하는 게 아니에요. 네, 이강민이 예, 예. 책임질 겁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 이제 그 닷컴 버블 때 살아남은 회사가 있습니다. 바로 아마존입니다. 아마존. 네, 우리 그 재벌집 부자들
부자 재벌집 막내 아들. 재벌집 막내 아들이. 부재 아들은 뭐야? 예. 제가 가끔가다 좀 이렇게 옆으로 셉니다. 총기를 잃으셨다. 네, 총기를 잃습니다. 예. 50이 넘다 보니까. 네네네. 그래서 부잣집 막내 아들에서 그 샀던 주식이 아마존의 전신이잖아요. 아마존은 원래 그렇구나. 그 책을 온라인에서 팔겠다라고 네, 해서 맞죠. 네. 생겼는데요. 제프 베조스, 이 대머리 아저씨가 세계 최고의 지금 기업이 된 네. 아마존. 닷컴 버블의 어려움, 그때 닷컴 버블 때 해고도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업종 전환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가 기술력 개발을 합니다. 아마존 웹 서비스라고요. AWS라는 그런 시스템 클라우드 서비스예요. 네. 그러니까 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만든 건 뭐냐면 사람이 주문이 몰리면 홈페이지에서 버블이 이렇게 막 버그가 날 수 있으니까 네네. 빠른 속도로 주문을 좀 받아보자라고 클라우드라고 해서 별도의 저장 공간을 만들었는데 네. 이게 지금 AI 시대의 선구자가 돼버린 꼴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클라우드 서비스, 그러니까 네. 많은 데이터를 처리를 하려면 그렇죠. 데이터 센터라는 걸 만들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데이터 처리를 해야 되는데 네. 이 아마존은 그 주문을 빨리 네. 신속하게 버그 없이 받기 위해서 만들었던 네. 이 아마존 웹 서비스가 신의 한 수가 돼서 네. AI 시대에서도 이 앞서가는 이런 선구자적인 역할을 했고요. 아마존 고라는 그런 쇼핑 시스템이 있는데요. 스마트폰에 아마존 고를 깔고 매장에 들어가서 상품을 고르면 알아서 신용카드로 결제가 됩니다. 띡띡 안 찍어도 됩니다. 이런 선구적인 그런 서비스, 무인 슈퍼마켓을 야. 만들기도 하고요. 지금은 이제 그 아마존의 그 책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책을 로봇이 가서 이렇게 탁 해서 네. 쫙 해서 갖다 주는 이런 어딜요? 집에요? 어디? 배송 시스템. 배송 그러니까 시스템. 예, 아마존의 그 물류 창고 예. 내에서 그 안에서 네, 이강민이 그 AI 알겠습니다. 정의 뭐 예. 이런 책을 AI 주문하면 정의, 예. 딱 가서 물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탁 놓으면 쭉 컨베이어 벨트로 가서 이강민 선생님의 집에까지 배달해. 그러네. 예. 그걸 예전에는 사람이 일일이 가서 책을 그랬겠죠. 빼왔단 예. 말이에요. 그럴 필요 없이 로봇이 가서 하는 이런 혁신적인 시스템들을 아마존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남은 게 아니냐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네. 아마존 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 네. 마무리를 좀. 네. 예. 그래서 저희 아마존주 사라는 게 아님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예, 아마존주 사시라는 게 아니에요. 네. 사든 말든 자유입니다, 여러분. 네, 예, 그래서 예. 닷컴 버블에서 네. 뭐 아무리 그렇게 하더라도 뭐 구글이라든지 네. 아마존이라든지 메타라든지 이런 기업들은 이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결국 살아남았거든요. 네네. 그래서 AI 섹터들도 한 100 중에 한 90개는 사라질 거예요. 그렇지만 10개라는 것들은 살아남을 그 안에 아마존을 보는 눈이 필요한데 그 눈이 없죠. 사람들은. 없어요. 예. 네. 저도 없습니다. 운인가 그러면? 그래서 네. 방법은 그런 업종을 따라가는 ETF를 사면 됩니다. ETF에서는 주기적으로 네네. 그 살아남는 애들만 종목 교체를 해주거든요. 네네. 그래서 개별 기업의 투자보다는 기술을 담고 있는 그런 섹터들은 기술주 ETF를 장기간 투자하면 알아서 예를 들면 아마존이 나중에 어떤 실패를 하게 되면 얘를 빼버립니다. 주기적으로 물 관리를 해요. 그렇죠. 그래서 삼성전자도 알아서 예를 해주죠. 들면 잘 가고 있지만 흔들리면 탑 빼버. 클래스만 보유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CBS가 이강민을 딱 껴서 네. 이렇게 잡지사를 하는 이유. 저도 언젠가는 물갈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까? 예. 네, 차단하겠습니다. 네. 카톡을.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오케이. 예. 장기간 투자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ETF를 사라는 얘기는 아님을 저희가 말씀드립니다. 주식은 아니요. 자유고 네. 책임도 본인이. 예. 그러니까 이제 어떤 ETF를 살지는 알겠어요. 본인의 판단인 거죠. 판단이고. 예. 네. 알겠습니다. 주식 전문가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오늘 또 역사학자로서도 재밌는 경제사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역사 속 3대 버블의 흥망성쇠를 최고민 수님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